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이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직접 여러분들의 인사에 가능한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걸 딱딱 맞춰야 됩니다. 시작! 노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당이 좀 좁습니다. 제 어릴 때 제 선자리에서 왼쪽이 포도밭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보리밭이었고요. 매우 낮은 밭이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디 가물이가 없네요. 어릴 때 이쪽 도랑뚝에서 바로 저쪽에 있는 집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거든요. 근데 건너가려면 한참 달려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마당이 좁네요. 박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마당이 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마당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밀양역에서 내려가지고 이곳으로 수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계속해서 노란 풍선을 달아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부지런한 사람인데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풍선 달면 어떻고 안 달면 어떻겠습니까만 여러분 정성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호 지사님 감사합니다.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오늘 와서 직접 환영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관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어려운 일도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장이 시살림은 제대로 안 살고 노무현 살림만 살았더군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인사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철국 의원님은 제가 따로 감사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 안 해도 당연하지요. 우리 당이니까. 비록 당이 같으니까 당연한데 우리 김태호 지사님, 김종관 시장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달라도 나라를 위해 가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 큰 다름이 있겠느냐?
김해 시를 위해서 가는 길에 무슨 큰 다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 같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노사모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 어릴 때 중마를 함께 하던 고향 친구들,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았던 진영업의 주변 많은 친구들, 또 비록 시기가 달랐어도 같은 시기 같은 고장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어쩐지 제가 살갑고 때로는 밉지만은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 밉다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산으로 갔는데 제가 부산 상구가 마지막 학교죠. 아니, 뒤에 대학 나오세요. 뒤에 대학. 야, 아 부산 상구 학생도 오신가봐. 그렇죠? 그 어떻게 여학생들이 후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부산 상고 백양 동문들 진짜 재학생이 온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부산 상고가 좋은 학교라니까요. 아니, 경남 부산에 그 당시 수재들만 뽑았네. 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국악 연주를 공연도 보시고 연주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서 아마 어디 시골 무슨 이름 없는 연주단이 와서 하는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악성을 가진 우리 국악단의 연주를 들으셨고 공연을 보셨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죠. 55개국을 갔습니다. 두 번 간 나라 빼고 나면은 약 46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국빈이 왔다고 공연을 하지요. 공연을 봅니다. 보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서양 음악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나라의 전통음악을 공연을 하지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릴 때부터도 배울 때도 그랬고 그냥 세계에는 음악은 당연히 서양 음악이고 나머지는 각국의 전통 음악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도 세계 음악이 있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제가 전주에 가서 바로 이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의 공연을 들었습니다. 저와 전북도민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제가 주관하는 자리였죠. 공연을 듣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서양 음악이 있고 한국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국악은 세계적인 음악으로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미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처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세계적인 음악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국악을 세계음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 첨단에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야죠. 그런데 그 국악단이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지난 5년 동안 대동행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좀 잘했으면 어떻고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이쁘게 보면 이쁜 것이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설사 좀 시원찮아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 받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물론 평가해야지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니까 어딘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냥 이쁘다 해주시는 거지요. 다른 분들은 또 대통령한테 기대가 많고 바라는 게 많으니까 못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못했다는 사람 많거든요. 인정해야죠. 인정하는데 그래도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안 됐던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안 됐으면 더 나빴을지 모르잖아요. 그만 열심히 했다 이리 생각해 주시고요. 당선된 것이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오늘 그렇게 답하랍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선될 때 제가 받은 표가 전체 유권자의 34%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지요. 3분의 1에서 무슨 눈꽃만큼 하는 거 있죠? 3분의 1 플러스 눈꽃만큼. 그게 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재보고 잘했다고 하면 본전이죠. 박수. 그래도 제가 5년이 지났는데 본전 안 잃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지원이다. 대통령 고향한 것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러분께 공약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개혁한다고 했죠? 했죠? 했으면 됐지. 그죠? 본정지 안 한다 개.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지만은 당연히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 7% 못했으면 6%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잘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했는데 안 됩니다. 아이 잘했습니다. 이 순간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출총제 폐지해라. 이랍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출총제하고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합니다. 뭐 또 이것저것 있습니다. 있는데 다 짚어봤는데 투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 혁신, 개방, 균형,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그리고 평화. 한 개 빠졌네요. 교육. 네.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6% 못했지만 여러분 정권을 넘겨줄 때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것인데요. 모든 정부의 마지막 시기, 다음 정부 최초 시기, 마지막 아니면 최초에 항상 그래프가 내리막을, 그것도 급경사의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 경제성장률 곡선은 꼬라박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는 분명코 위로 비행기가 뜨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고를 특별해가지고 미국에서 사고 친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그만 오르막으로 못 가고 평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미국보다 우리나라 그래서 일본 미국보다 올랐었대.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경제도 까딱하면 미국처럼 사고 칠 뻔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고 안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사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을 인수했을 때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아시죠? 골치 시게 아팠습니다. 국가가 부도났는데 골치 아프다. 제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아시죠? 걱정됐어. 그런데 다음 대통령 취임 오늘 했죠. 제가 넘겨준 건 없습니다. 골치 아픈 것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마는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 사람들이 사고 내놓은 저거 말고는 골치 아픈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박수! 노무현! 노무현! 그래서 크게 국민들 기분이 아직까지 그래도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계산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 정부 골치 아프게 안 했다. 이거는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개혁, 통합 얘기했거든요. 통합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이 영남 지역에서 받았던 득표, 그 득표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당, 국회의원 어쩌다가 한둘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도 더 만들어지는 정당, 그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만들기는커녕 저만 그만 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야, 이제 그렇게 해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제가 전국 각 지역에서 받았던 골고른 표보다 더 골고른 표를 받는 정당을 만들고 더 골고른 표를 받는 다음에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골고루 표를 받은 대통령으로 제가 기록되고 제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오기 어려운 건 아닐까라는 이런 아주 불행한 결과를 그대로 안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자면 저보다 더 전국적으로 고른 표를 받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간을 잘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은 또한 일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못해야 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국적으로 그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국을 운영하는 데 많은 장애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공약했던 일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이번에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통합이라는 가치입니다. 국민은 하나로 통합돼야 돼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통합이라는 꿈을 결코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한국에 지역을 갈라서 싸우는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음 또 어떤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통합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울러서 5년 전에 저를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특별한 시민들, 그들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 고향에서 좀 여유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누리면서 옛날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 좀 이렇게 다정한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 앞에 둑이 있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도랑인데 이 도랑을 따라서 동네 안으로 쑥 들어가면 왼쪽에 옛날에 대화집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 대화집 처녀였습니다. 요 앞에 둑길이 있거든요. 둑길이 저 동쪽으로 가면은 2km 정도 뻗어 있는데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저기서 저기 철뚝길을 돌아서 오면 저 건너산 아래 둑길로 오거든요. 농장을 한 바퀴 둑길로 뺑 돌면 3km 내지 4km 거리가 되거든요.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인데 앞으로 산책 좀 할 생각입니다. 제 혼자 걸으면 1시간이고 이 사람하고 걸으면 2시간, 옛날에는 3시간 이렇게 걸었어요.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저 건너산이 뱀산이거든요. 건너산이 뱀산인데 요즘 와서 어떤 분이 저 산을 자꾸 이름을 용산이라고 불러요. 저는 용산보다 뱀산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은 별로 희망이 없고 앞으로도, 뱀은 앞으로도 용될 희망이 있으니까 뱀산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옛날 백기환 선생이 썼던 책을 읽어보면은 그 용이라는 놈이 고약한 놈이래요.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기회만 딱 보시담담 보고 있다가 어떻게 여의주와 함께 굴러 들어오면 그냥 그 용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지배사상을 가진 아주 고약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욕말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저 산은 뱀산입니다. 뱀산이고 저 뱀산 앞에 개구리산이 있거든요. 개구리산인데 뱀이 개구리를 먹으려고 확 노리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나는 옛날에 저걸 황새산이라고 들었는데 황새가 딱 겨누니까 뱀이 지금 뒤로 주춤하고 물러서고 있는 이목이라고 했는데 저 뱀이 물러섰으면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알 수는 없는데 저 바위를 지금은 사자바위라고 불러요.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냥 뭐 산 이름도 바뀌고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향토문화 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 고생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동네 자랑을 좀 했는데요. 자랑을 하면 앞으로 1시간을 더 해도 모자라죠.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랑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단체로 예약하고 오십시오. 예약도 안 하고 오시면 안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약하지 않고 오셔도 가다 오다 마주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항상 손해를 보면서 노력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신세진 사람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편안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더불어서 제 소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세계의 민주주의는 지금 아마 1.678 이런 수준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1.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길을 맞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될 만큼 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가 더 의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의제가 돼서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음 자기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다하기가 어렵죠. 그때부터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87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밀어붙였듯이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밀고 왔듯이 여러분 시민들이 밀고 가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그거 한번 합시다. 나라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한번 합시다. 저는 민주주의의 남은 절반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특별히 권세 있는 사람들만이 누려왔던 권리를 특별히 힘이 없어도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특별히 출세하지 않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절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위해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께 거기에 동참할 겁니다.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공항에서 만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홈페이지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광장에서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납시다. 대통령을 하고 나와서 매일매일 정치적 주제에 관해서 새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어느 정당을 공격하거나 매일매일 이런 주제를 제가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중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얘기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정치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쟁점을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멀리 10년, 20년 또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또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함께 모으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기 전에 진보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가 있는 정치를 해야죠. 신의가 있는 정치를 해야죠.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되고 신의를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좋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정치인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의 개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식 정치라는 것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민주주의가 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차마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내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 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좀 자리가 적절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오세요. 한마디 시킬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귀향하시는데 축하해 드리러 왔다가 난데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도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님과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5년간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의 5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이 행사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열심히 그만하고 이제 노무현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옹대껏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셨죠?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실랍니까?
제 집주인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주무시랍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 있습니다. 근데 말해놓고 나니까 큰일인데.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간대요. 천막도 좋습니다. 야, 예? 천막을 치면 되겠네. 천막도 좋습니다. 바닥에 천막 치고 갈게요. 야, 그 천막. 안에 다 못 들어간다니까.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이 마당을 한 번 더 빌릴게요. 이 마당도 우리 집이고 진영도 우리 집이고 김해시장 가셨어요? 김해시도 우리 집이고 그럼 됐죠? 요 다음에 따로따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 제 집으로 못 모시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시고 또 언제 기회가 나서 오시면 이런저런 기회들이 있어서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